네, 황우엽 비대위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5선 고지에 오르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도 좀 뭔가 교통체증 같은 거 있었을 굉장히 것 같은데. 오네요. 예, 어제도 비 피해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그날은 굉장히 기뻤는데 네. 사실 너무 저희가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그날부터 계속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는 굉장히 뭐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선거였고 네. 다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감사하고 뭐 끝나고 나서는 또 지역의 여러 현안도 챙기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의석수를 보니까 네. 과연 22대 국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그런 시기네요. 지금. 네, 그렇죠. 개원이 네. 얼마 안 남아서 네. 지역도 계속 다니고 계신 거죠? 지금 당선인 예, 신분으로. 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쨌든 좀 인사도 드려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지역에 굵은 공약들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사실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역에는 뭐 교육 공약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군요. 이미 벌써 그렇게 됐는데 조희연 교육감하고 오찬하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지역 공약 관련된 교육 공약 토론을 했고 또 이제 지난주에는 오세훈 시장과 조찬을 하면서 또 역시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 예. 네. 당선인 신분이고 곧 개원 앞두고 이제 22대 국회 활동을 하시는 거지만 워낙 뭐 당에서도 여러 주요 당직을 많이 맡으셔서 이런 원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지금 많이 받으시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원내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네, 후보 예. 등록을 마무리를 하니까 세 분의 후보가 네, 네. 등록을 하셨거든요. 이제 수도권엔 송석준 의원이 있고 충청에는 사선인 이종배 의원이 나오셨고 영남의 3선 추경호 의원인데 이 면면에 대해서 다들 잘 아는 분들일 것 같아서 그럼요. 예. 다 뭐 개인적 인연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한 분은 원내 부대표를 했었고 한 분은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했었고 한 분은 기재위 간사를 해서 또 네. 맹렬하게 활동을 해서 뭐 세 분 다 같이 의정 활동을 했었고요. 예. 저는 일단 세 분 모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주셔서 출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다 원내대표. 아, 2번이나 떨어지셨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면 뭐 개파가 어느 개파를까 민다 뭐 이런 예. 게 있었고 저는 이제 개파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2번이나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뻔한 그런 개파 논리보다는 원내대표는 정말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나오셔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 분이 나와서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 다 어쨌든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 네. 행시 출신이시고요.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세 분의 이런 지금 이제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네.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원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 분이 상당히 그래도 개파색은 옅은 것으로 좀 분류는 됩니다만 그래도 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나머지 두 분도 뭐 대선 캠프에서 워낙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다 보니까 그냥 개파가 옅은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영남인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비판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뭐 도로 영남당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영남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면 아마 저희 당에서는 예. 일하기 그렇죠.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뭐 추경호 의원은 좀 경제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너무 또 추경호 의원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추경호 의원을 너무 뭐라 해도 안 되는 예. 때인 것 같습니다만 세 분 다 한번 그 비전을 갖고 네. 뭐 경쟁하는 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경호 의원은 또 원내대표 자리는 꼭 뭐 영남이라는 그런 걸로 좀 가두기에는 좀 그분 역량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네. 댓글에 원내대표 시절에 좀 강하게 맞서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떠오르는 거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때 그게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하고 선거법, 선거법하고 막 연동형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거 몸으로 막아서셨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고 또 그 당시 민주당도 상당히 강할 때인데 그걸 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경험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원내대표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던 시절이죠. 예. 지금 이제 그 패스트 트랙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3월에 처음 원내대표 연설을 했어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죠. 예.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에 우리 당 쪽에서나 이 소위 보수권 시민들도 뭐 한마디 말씀도 못 크게 밖에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정말 지리멸렬한 시절인데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대북 정책을 엉망으로 했던 때 아닙니까? 예.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그만 듣게 하라는 이야기였고 네. 아마 기억나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겁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 위장 평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기 시작했고요. 예. 보수가 집결하고 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그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상당히 보수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죠. 예. 한마디로 뭐 이 보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적폐다 이런 식의 네. 시절이었고 그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고 패스트 트랙도 사실은 저는 지금도 국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아주 정말 의회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무너뜨린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패스트 트랙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되고 있죠. 예, 뭐 우리가 2번씩이나 선거를 그런 뭐 이름도 모르고 위성 정당에 투표해야 되는 이런 예. 비례 투표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집결하고 또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 잘못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던 네.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물론 저희가 협상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협상해서 합의해주고 했던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네. 사실은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회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요.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뭐 네. 예컨대 여성가족부 폐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장 뭐 주요한 공약이었는데도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대통령 시대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일당 체제로 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네. 통해서도 굳어졌다. 뭐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 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일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렇게 강하게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그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저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용기의 덕목도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소중히 듣는 것과 그리고 눈치만 보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 내에서는 야당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의석수가 차이 나는 정말 여소야대도 이런 여소야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과 투쟁의 투트랙, 유연함과 강인함의 투트랙 그러면서도 늘 민심의 귀는 열어 있으되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을 두루 갖춘 예. 그런 원내대표가 좀 당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게 대통령실에도 민심을 좀 엄중하게 들으려면 대통령실에도 좀 그 전에
와는 다르게 정말로 직언을 하고 관철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강단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용기가 이제 두 가지죠. 예. 야당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예.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예. 제가 말하는 용기는 그 다의적 의미의 용기입니다. 다의적 의미의 용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어떤 출마 후보보다도 더 관심을 받았던 게 결과적으로 불출마를 하게 되신 이철규 의원인데요. 계속해서 이 의원의 출마를 놓고는 뭐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갑론을박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마음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제 글 올리시면서 본인은 그냥 당의 발전을 위해서 뭐 그냥 그 생각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철규 의원의 결정. 불필요한 정말 논의로 아마 본인이 굉장히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본인이 어쨌든 출마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또 이철규 의원님께 좀 마음에 상처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철규 의원님이 그동안 일처리를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또 포용력 있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또 뭐 다른 역할로도 충분히 또 이제 3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네. 당의 주요한 뭐 중진이시다 보니까 역할을 좀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예. 그 역할이라는 것이 꼭 자리를 가지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물밑에서 두루두루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간다든지 이런 네.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그 나경원 의원께서 되게 좀 불쾌감을 나타내셔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또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연대설이 잠깐 불거졌었잖아요. 사실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발목도 잡힌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약한 프레임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철규 의원께서 초기에 저보다 더 강하게 네. 부인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게 고약한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김장연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때.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부자연스러운 연대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억지로 민심이나 당심과 관련 없는 것, 민심 당심에 역행되는 흐름을 억지로 예. 만든 것이 김장연대라고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 해당된 분들이 기분 안 좋으실까 봐 제가 아. 당내 이야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예. 근데 뭐 결론적으로 그런 말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심스럽게만 하다가 너무 계속 불거지고 계속 또 그를 이유로 저를 공격하길래 제가 네. 이제 불쾌하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김장연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제가 고약한 프레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가는 네. 것이 좋고 그 자연스럽다는 것이 바로 민심이나 당심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괜히 뭔가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만들려고 이제 한다. 움직이고 있나 이런 생각을. 거를 보여줄 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꾸려져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일단 됐고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비대위 구성도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사실 황우여 비대위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당대회 후보들이 벌써부터 관심이거든요. 일단 나경원 당선인께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갈 때마다 이런 질문 받으시겠지만요. 전당대회 출마를 좀 고심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떠신지. 제가 요새 인터뷰를 잘 안 하는 네. 편이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머리가 무겁다는 것이 정말 이 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은 많고요. 예. 또 특히 이제 당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제 고민은 사실은 큰 그림 속에서 정말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지, 우리 당에 뭐 소위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또 우리가 정말 그동안 보수 정당에 어떻게 보면 역량이 조금 결집되지 못했는데 그 역량은 어떻게 결집해야 되느냐. 예. 이런 고민은 있는데요. 그 고민 속에 꼭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제가 저의 역할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정말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고민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갔네요. 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네. 대한. 당에 대한 전- 고민이 먼저시군요. 저는 사실은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당원들의 우리 연수기는 굉장히 없어졌어요. 예.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저희는요. 이재명 당대표가 동작 갑을 다 합치면 8번, 동작 을에는 7번이 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당원들을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전국에서 개딸들이 몰려드는데 예. 그러면 당원들을 어떻게 훈련을 해서 당원들을 교육해 갖고 당원들이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을 네. 하고 몇 달 예.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뭐 지구당에 한한 일이었지만 우리 보수 정당의 당원들의 역량은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사라진 연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고요. 많은 분들하고 네. 또 논의도 해보기도 해요. 뭐 예. 저희 주로 요새는 동작구 당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하여간에 좀 전체적인 우리 정치 흐름 또 앞으로 뭐 당정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또 대통령 우리 모두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니 탓 공방들인데요. 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도 성공하고 우리 당도 또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 또 보수 가치가 너무 괴멸된 거 아니냐 또 보수 가치는 어떻게 잘 세우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 22대는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인구, 네. 기후, 뭐 이런 미래 잠재 어떻게 보면 성장의 동력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현명하게 만들어낼 것이냐. 예. 그런 것들이 고민이시고 이거 그래도 룰 한번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 당선인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수도권 참패로 이어졌다 보니까 이게 영남 중심, 영남 사실 당원들 구성도 영남 비중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뭔가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인데 혹시 나경원 당선인께서도 지금 당원 100% 룰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이제 당원 100% 룰이 김장현 대 예. 때에 갑자기 생긴 거죠. 저희 당이 네. 항상 보면 원칙이 좀 없어요. 당원 예. 100%는 그때 생겼고요. 운동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네. 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갑자기 한 번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역선택도 방지하지 않고 여론 100%로 해서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높았던 시기인데 민주당이 더 많이 지지하는 후보를 억지로 예. 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뭐 당대표하고 또 공직 입후보자 경선 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직 입후보자 룰은 뭐 예컨대 뭐 저 시장이나 또는 뭐 우리 국회의원 후보를 낼 때는 조금 더 여론을 많이 보는 게 맞겠죠. 어차피 예. 후보자 공천에 관한 거니까. 이제 네.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조금 그거보다는 여론보다는 또 당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뭐 7대 3이 좋다, 8대 2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비대위가 이제 앞으로 비대위가 이번에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의총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관리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잘 치르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가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고민해서 조속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고 그를 통해서 전당대회가 잡음 없이 또 예. 아주 건강하게 치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당선인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